탑의 목소리는 굉장히 독보적이죠. 얼굴도 래퍼 중에선 사실상 탑이고, 심지어 여러 개를 통틀어서 봐도 굉장히 유니크한 섹시미가 있습니다. 빅뱅이 첫 번째 전성기를 맞았던 00년대 후반, 남학생들은 노래방에서 탑 특유의 저음을 흉내냈고, 많은 중고생들이 어른의 섹시미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반대의 매력을 가진 GD와 탑은 궁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GD가 미소년 얼굴에 미성 래퍼를 담당했다면, 탑은 선 굵은 외모와 낮은 목소리로 특유의 남성적인 분위기를 담당했죠. 첫 번째 히트곡 거짓말에서 둘의 조화가 잘 보이는데, GD가 부담스럽지 않게 산뜻한 랩으로 1절을 다 듣게 만든다면, 중독적인 훅 이후 탑의 2절 파트는 신났던 청자들을 릴렉스 시키면서 음악에 대한 집중도를 높입니다. 아마 양현석이 이것까지 예상하고 팀을 짠 거겠죠. 이런 탑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곡이 붉은 노을인데, 이전의 타이틀곡에선 GD가 먼저 랩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여기선 탑이 1절을 뱉습니다. 아무래도 유명곡의 리메이크곡, 대놓고 신나게 편곡을 했다 보니까 너무 뻔한 느낌이 오지 않게 탑에게 처음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듣다 보면 신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이 향수가 느껴지는 독특한 분위기의 곡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쯤부터 많은 팬들이 GD와 탑의 듀오를 기대하기 시작했죠. GD가 곡을 잘 쓰고 둘 다 작사 능력이 뛰어나니까 둘의 유닛 활동은 모든 팬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2010년도에 현실이 됐죠. GD 앤 탑의 처음이자 마지막 정규 1집인데, 타이틀곡 하이하이는 미국의 전설적인 힙합 그룹 36 마피아의 피릿을 연상케 할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앨범의 모든 곡이 전반적으로 훌륭하지만 어제 발매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들어봐도 높은 완성도와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둘은 외모도 목소리도 굉장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잘 어울려요. 극과 극은 통한다. 이 둘을 두고 하나만 같습니다. 특히 마마 무대가 인상적인데, 딱히 군무 같은 걸 맞추지 않았는데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퍼포먼스가 무대를 꽉 채우죠. 전 아직까지도 빅뱅보다 무대를 잘하는 그룹은 못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무대가 숨쉬듯 자연스러운 아티스트는 한국에선 빅뱅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사실 탑은 턴잇업이라는 솔로 싱글을 발매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당시 트렌드였던 오토튠을 강조한 랩이었는데 타고난 음색이 많이 가려져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부분도 있었죠. 가사나 뮤비가 당시 병역비리 의혹이 있었던 MC몽을 디스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MC몽이 복귀 앨범에서 맞디스를 한 듯한 가사와 뮤비를 공개하면서 둘 사이에 비공식 디스전이 있었습니다. MC몽은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은근히 서로 돌려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래퍼로서 개인 작업물이 많지가 않아서 빅뱅 시절 랩을 곱씹어보자면 카페라는 곡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네요. 다소 고전적인 느낌의 재즈풍 비트라 이걸 뻔하지 않게 소화가 가능할까 싶은데, 특유의 댐핑 좋은 탄력적인 굵은 목소리로 비트를 타죠. 어린 래퍼들에게 성숙한 비트를 주면 억지로 어른스러운 척 하다가 굉장히 오글거리는 작업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탑은 정면 돌파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앨범의 판타스틱 베이비에서도 탑의 영리함이 잘 느껴지는데, 파열음을 적절히 이용한 작사를 해서 랩에서 재밌는 타격감을 줍니다. 그리고 낮은 톤을 보완하기 위해 중간중간 목소리를 까 뒤집는 듯한 플로우를 선보이죠. 같은 앨범의 스틸 얼라이브에서도 이런 장점이 잘 보이는데, 목소리를 긁기도 하고 포인트마다 노래하듯 은근히 멜로디를 섞으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랩을 들려줍니다. 톤이 낮은 래퍼가 라이브를 할 때는 분위기가 처지는 경우가 많아서 억지로 톤업을 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탑은 탄탄한 발성 덕분인지 톤업을 굳이 안 해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혹시나 올리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발성해서 억텐 같은 분위기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빅뱅의 강점인 것 같아요. 모든 멤버들이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편하게 건들건들 무대를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자연스러움에 매료됩니다. 이 무대만 봐도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춤도 제각각인데 신기하게도 무대가 재밌죠. 모든 음방을 콘서트화 시켜버립니다. 각자 다른 개성으로 무대를 완성시키는 빅뱅 특유의 힘은 탑의 탄탄한 낮은 목소리가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한 재능의 정점이 바로 메이드 앨범에서 잘 드러나는데, 베베에서 탑 특유의 섹시한 변태 같은 모습이 잘 나오죠. 또라이 광대,
조커 같은 연기를 선보이는데 이런 수준의 컨셉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걸 보면 정말 타고난 무대 체질 같아요. 래퍼들은 원래 도라이 컨셉을 잘 잡잖아요. 근데 탑은 컨셉이 아니라 정말 도라이 그 자체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메이드 앨범에서 오랜만에 GDN 탑이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귀신이라 해. 이 앵콜 무대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무대를 지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실력이 뒷받침해주니까 오히려 재밌죠. 착장도 정말 예쁜데 아마 전반적인 스타일 컨셉은 앤디 워홀에서 나온 것 같아요. 평소에 탑이 미술에 관심도 많고 수집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성향이 코디에서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뱅의 대표곡이 된 뱅뱅뱅에서는 판타스틱 베이비에서처럼 댐핑 좋은 파워풀한 랩을 들려줍니다. 2절에선 훅도 맡았는데 1절에서 GD가 하이톤으로 분위기를 띄웠다면 2절에선 탑 툭의 묵직함이 정말 굉장한 쾌감을 주죠. 처음 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탑의 훅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 라스트 댄스에선 보컬, 싱잉 랩을 보여주죠. 보통 래퍼들은 싱잉 랩을 하면 R&B 같은 느낌이 나는데 탑은 마치 락커 같은 독특한 분위기가 납니다. 다른 멤버에 비해 노래를 기술적으로는 잘하지 않아서 오히려 날것의 느낌을 줍니다. 어차피 노래는 나머지 멤버들이 깔끔하게 잘 말아주잖아요. 그래서 탑의 이질적인 보컬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빅뱅 활동이 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앞서 말한 재능을 다 보여주고 떠나죠. 초반부 GD의 서정적인 랩을 반전시키는 탄력적인 플로우와 그 뒤에 이어지는 거친 날것의 보컬까지 아무리 봐도 배우일만 하기엔 탑의 재능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이후에 탑은 공식적으로 빅뱅 탈퇴를 선언하고 멤버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죠. 빅뱅 팬 계정까지 차단한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면서 최근에 다시 연예계로 돌아왔는데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멤버들과 멀어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빅뱅에게 폐를 끼친 것이 미안해 탈퇴를 결정했고 멤버들과 팬 계정까지 차단한 이유는 헤어진 가족 사진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읽어보면 단순한 언플이 아니라 진심으로 멤버들과 팬들에게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빅뱅 복귀 계획은 없는 것 같고 솔로 가수, 배우로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 해명들을 듣고 나서 보니 탑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형으로서 동생에게 피해를 준 게 심적으로 많이 불편하겠죠. 물론 엄청난 사고를 친 멤버가 한 명 더 있긴 했지만 얘는 문제의 사이즈가 아예 다르니까 논외로 치고 아마 탑은 맏형으로서 동생들과 같이 욕먹는 게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탑의 과오를 두둔하거나 올려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의 심정을 굳이 이해해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탑은 대중들이 좋든 싫든 연예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솔로 음반도 준비 중이라고 했으니까 음방에 나오진 못하더라도 앨범은 발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인간 탑에 대해선 그닥 긍정적이진 않지만 래퍼로서의 탑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서 빨리 제대로 된 탑의 앨범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다면 GD와의 콜라보도 있었으면 합니다. 모른 척하고 한 번만 딱 뭉쳤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